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의 가격에서 무려 20% 나드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금을 부과하려는 나라는 이란이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군이 중동에서 전쟁을 급격히 격화시켰습니다. 이란 도시들에서는 대규모 화재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더 이상 어떤 거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미국 대통령의 전혀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워싱턴은 하나의 구호 아래 이란과 싸웠습니다.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6월 24일에 어떤 요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해협이 영원히 무료이고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7월 13일 트럼프는 미국이 해협을 통제하고 모든 화물의 가치의 20%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원했던 선박당 200만 달러가 아니라 전체 화물 가치의 무려 20%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이미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오늘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관세가 이란의 관세보다 몇 배나 높은지, 이것이 해양법상 합법적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에까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남중국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한 미국이 처음으로 해상 자폭 드론을 사용한 해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란이 동시에 5개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 화제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이미 전 세계 언론에 퍼졌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것이고 아마도 그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어쩌면 스스로를 해협의 수호천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그 해협을 지켜왔지만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료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키는 대가로 큰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협을 계속 장악하고 아마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어쩌면 해협의 수호천사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부유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보상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랬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그 해협을 지켜왔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돈을 벌었고 미국은 그냥 알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곳을 지킬 것이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겁니다.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우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또 한 번 괜히 허풍을 떠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에 숫자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순간부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공정성을 위해 미국은 운송되는 모든 화물 가치의 20%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지역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절차와 준비는 즉시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해협이 이란과 무관하게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단되는 것은 오직 프로돌제니에와 고객들 뿐이며 그 외의 모든 이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프로돌제니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을 180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불과 6월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공식 입장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들이 누구에게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헤란을 비판하는 모든 도덕적, 법적 논거의 근거였습니다. 즉, 이란의 통행료는 불법이고 이는 갈취 행위이며 항해의 자유는 신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은 사실상 이란을 폭격했던 바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통행료가 아니라 비용 보상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이런 암시는 이미 있었고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60일간의 휴전 협정. 이 체결된 며칠 후인 6월 17일 트럼프는 이미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자국을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무르익고 있었고 트럼프는 만약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거래상들은 그다지 안심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수치들이 정말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냥 비교해 봅시다. 이란이 원했던 것과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말이죠. 순수한 실용주의입니다. 일단 이란의 테러리스트 정권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문제는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한 척의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과 요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오만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200만 달러를 오만과 반반씩 나누길 원했고 경제학자들은 이런 통과 요금 때문에 비용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즉, 배럴당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과 비용이 결국 석유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무엇을 원하냐고요? 화물 가치의 20%를 원합니다. 그럼 블룸버그의 최신 데이터를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슈퍼탱커 휴머니티는 아라비아 해로 나가 2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약 79달러 정도입니다. 그 가치입니다. 전체 화물의 가치는 약 1억 5,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20%는 한 척당 약 3,1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이 보호 비용은 이란이 요구했던 것보다 약 15배나 더 높다는 뜻입니다.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통행료를 내더라도 석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재 압박입니다. 유량 규모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해상 석유의 5분의 1과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달에 대략 3,000척의 선박이 통과합니다. 만약 유조선의 통행이 회복되고 도널드 트럼프의 이 요금이 적용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만 연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말할 때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일까요? 짧게 말하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인 국제 해협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제3부에 해당합니다. 이 제3부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선박은 통과 통항권을 가지며 이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26조는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2조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조항은 국기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선박과 그 고객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기에 따른 차별입니다. 이란 지지자들에게는 확실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나 보스포러스 해협은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거기서는 통과료를 받는데 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과료를 받을 수 없냐는 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수에즈는 결국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입니다. 그 운하는 1888년 콘스탄티노플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1936년 몽트레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해협 모두 오랜 전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르무즈 해협은 제외되지 않아 이 협약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주의하세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을 통과하는 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흥미로운 역사적 선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덴마크는 한때 자국 해협에서 이른바 순드 해협 통행세를 부과했으며 국제적인 항의로 인해 1857년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즉, 전 세계가 170년 전에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대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결정을 완전히 되돌리자고 제안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캠페인 전체에서 내린 최악의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979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자국 군함을 분쟁 해역에 통과시켜 해협은 누구에게나 완전히 열려있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미 50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것도 괜한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군함들은 그곳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해협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장 미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국 군함들뿐만 아니라 중국 군함들도 남중국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논리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즉, 여기는 국제 수역이고 비록 분쟁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는 군함을 통과시켜 중국에게 여기가 결코 너희 영토가 아니라는 것, 분쟁 수역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26년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공동 입장에 합의했습니다. 관세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도 없으며 모든 것이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남중국해의 현상 유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요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중국과 같이 오랫동안 남중국해에 대한 더 큰 통제를 원해온 나라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스스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해양의 자유를 지켜온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 근처에서의 충돌은 단순히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 부르. 중동 지역에서 언쟁이 오가는 동안 실제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새로운 공격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미사일 및 무인기, 소형 보트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 해군 함정, 카미카제 드론, 그리고 참고로 처음으로 해상 카미카제 무인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분쟁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 함정에 대해 실전 경험을 쌓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앙사령부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무역의 중요한 통로지만 이란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미더 프레스에서 이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밤에 그들을 완전히 폭격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상황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이 무려 5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미군 헬리콥터 정비의 핵심 거점이자 드론 통제 센터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타격했습니다. 심지어 발사대까지 파괴했다고 전해집니다. 연료 저장 탱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인 ANFPS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이란 측이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를 타격했고 그곳에서 탄약과 연료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오만에도 타격이 가해져 미국 레이더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공격은 카타르에도 있었습니다. 이란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일주일간 공습으로 이란에서는 약 20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에서도 미군 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발언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아이들을 죽이는 범죄 집단 군대가 불법적으로 계속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박 운항 재개는 오직 미국이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며 워싱턴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세계 석유와 가스 시장에서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또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죠. 도널드 트럼프는 해협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지난 하루 동안 오만 해안 근처로 약 20척의 선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추적 데이터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KPLER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요일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6척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5주 동안의 최소치입니다. 주말 내내 가스 운반선은 한 척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대부분의 선박들도 해협을 지날 때 트랜스폰더를 껐습니다. 즉 그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밀수업자처럼 자신을 숨기며 이동한 것입니다. 한편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거의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을 재개했고 호르무즈 해협에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재개했고 해협을 통과하려면 수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워싱턴은 테헤란과 싸우면서 부정했던 바로 그 권리를 자신들에게 부여한 셈입니다. 차이점은 오직 가격뿐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진실은 법적으로는 이란과 미국 양측 모두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권리는 이란이나 미국에 통행료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으며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두 거대한 플레이어가 어떤 합의에 도달해서 누군가가 해협 통과에 대한 요금을 받게 된다면 전 세계 해상무역을 지탱하는 원칙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례를 가장 반기며 남중국해에서 가장 먼저 활용할 나라는 중국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